안녕하세요. 조대원입니다. 오늘 제가 안경을 바꿔봤는데 좀 어떻습니까? 젊은 분 같은데 댓글에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보고 안경을 바꿔봐라 고 말씀하셨는데 헤어스타일을 바꿀 염두는 안 나고요. 안경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안경 끼고 다른 방송 나갔다가 영 평가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되지만 젊은 분, 독자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제스처는, 노력하는 제스처는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선거는 누가 뭐래도 중도층 싸움입니다. 중도가 있느냐, 양극단에 있는 분들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있는 중도층들은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평상시에 댓글을 달거나 전화, 문자로 이렇게 정당에 의견을 피력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대통령 선거 같이 큰 선거가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철저히 자기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분들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그 투표할 당시에 과연 어느 정당한테 투표하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다,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될 것이냐, 이걸 보고 투표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지역, 학연, 지연, 혈연, 심지어 여기에도 구애받지가 않고 동문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은 아니다 싶으면 찍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거 때는 중도층 싸움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중도층 싸움에 있어서 두 후보가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판이해서 제가 너무나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제가 오늘 카메라 앞에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제 보셨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자기 당마저도 까는 이재명이 무섭다고 제가 방송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이재명이 드디어 조국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느 정도의 사실은 대단한 일이냐면 우리 보수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못했다 그러고 사과하고 까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저 좌파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조국이란 사람에 대해서 상징성이 있고 심지어 골수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얘기해보면 아직도 조국이 뭐가 잘못됐느냐 얘기하고 심지어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빛이 있다고 막 우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상하죠.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민주당의 투표와 민주당 당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정면으로 그 사람들 뜻에 거슬리는 그런 은행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진심으로 조국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분은 만약에 정권을 잡고 나면 다시 조국 실드 치고 그리고 심지어 조국 재판이 그때 끝나지 않았다면 그 재판에 영향까지 저는 미치려고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이 선거 앞두고 저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 이재명식의 우리로 따지면 교활함, 그리고 저쪽으로 따지면 중도들이 바라봤을 때는 철저한 실용 위주, 현실감을 바탕으로 상식에 기반을 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표가 많이 깔아앉고 지지율이 깔아앉는다고 그게 김종인과 이준석을 잡지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 사실은 보수, 진보, 양극단에 있는 극단 한 10%씩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믿고 비판을 해도 표에는 영향이 없는 반드시 이쪽 당 저쪽 당을 찍는 각자 우리 당을 찍는 저 같은 사람 저보고 좌파 빨갱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좌파 빨갱인데 어떻게 국민의힘을 찍습니까?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을 계속 찍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비판을 해도 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40%는 언제든지 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한 당만 계속 찍는 사람들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오른쪽 30%만 바라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이분이 얘기한 게 주 52시간 제도하고 최저시급 제도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정말 그 지혜로운 기존에 있는 좀 노련한 정치인 같았으면 52시간과 최저시급을 건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중소기업 대표들한테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 지원부터 그다음에 세제 지원,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노동자들하고 상생하면서도 충분히 기업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심지어 종부세 얘기하면서는 종부세가 2%의 국민한테 적용된다고 얘기했지만 수도권에서는 10%의 국민한테 해당되는 부분이다. 종부세 때문에 고통받는 고문, 특정 계층한테는 고문과 같다. 제가 그 댓글을 많이 읽어봤어요. 밑에 읽어보고 주변에 얘기를 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종부세, 재산이 15억 적어도 이상 되는 분들한테 이 고문과 같은 제도라면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15억 벼락은 맞아보고 죽고 싶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평상시의 고통은 과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 절망감과 상실감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감싸 안을 작정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적어도 내 편이다고, 50%의 국민은 내 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다수의 한 채 집 가진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부세 얘기해주는 거하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 한 채 갖고 오래 살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 문제가 크게 지금 저쪽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정말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남의 나라 얘기거든요. 여러분, 중도층 싸움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중도층의 마음을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한테 멀어지는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바른 말을 못하는 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인의 뜻이 그렇더라도 이걸 언제까지 해명하고 또 예를 들면 사과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 돼야 됩니까? 제가 오늘 우리 보수만 찍는 분입니다. 그분은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고 아버지가 부자였고 그리고 지금 건실한 매출액 수십억을 하는 그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자기는 민주당 정권이 너무너무 싫답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부분도 저하고 의견이 많이 달랐습니다. 조대원은 아끼지만 그 부분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불안하다. 사실 따져보면 자기가 성남 살았는데 이재명이 2번 시장하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답니다. 이재명이 사실 잘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분당 집값이 막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투자가 들어오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누가 와도 이재명 정도 안 했겠냐고 자기는 생각한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재명 때 한나라당 시장 할 때보다는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큰 대과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얘기합니다. 나도 이재명의 그 캐릭터는 인품은 너무너무 싫은데 적어도 내가 경기도민으로서 지난 4년간 살면서 이재명이 다스리는, 이재명이 경영하는 경기도에 살면서 별로 불편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망신살을 타는 일도 없었고, 반면에 윤석열이라는 후보는 상당히 강직하고 일 처리를 잘할 것 같은데 그 윤석열이라는 후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받쳐주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는 그 은행들을 바라보면 앞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계속 어려움에 처하고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빨리 이 투표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너로 몰릴 거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의 그 파퓰리즘이 극을 당할 것이고 토론 들어가면 윤석열이 밀릴 것이기 때문에 빨리 내일 당장 그냥 투표하고 대통령 선거 끝냈으면 좋겠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이 지지율에서는 몇 프로 빠지는데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드디어 이재명이 윤석열을 앞서기 시작하는, 그것도 한 5%씩 앞서기 시작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뭘 반영합니까? 현재 민주당은 너무너무 싫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봤을 때
윤석열과 이재명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 대부분 중도층입니다. 보수 우리 쪽에서 이재명 같은 놈한테 저 정과 사범 저렇게 뭐 복잡하고 여성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재명이 되는 세상이 끔찍한 거 하지만 문제는 그 숫자만큼 견고하게 이재명이 되는 게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처럼 열광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쇄되고 나면 관망하고 있는 둘 쪽에서 서로 이 동창들 예를 들면 이재명 지지자와 윤석열 지지자가 서로 싸움할 때 지켜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야 동문들끼리 왔을 때 친구들끼리 왔을 땐 정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소리나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결국 승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과거에는 불과 한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권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기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얕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파격적으로 가야 됩니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 기반, 보수 지지층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중도들이 뭘 원하는지,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주택정책은 어떻게 하고, 세대정책은 어떻게 하고, 어떤 발언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그걸 생각하고 그쪽으로 더 과감하게 가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번 대선에 지더라도 우리가 당권을 장악해가지고 이 당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이미 선거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리 싸움에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저는 뒤집어지기가 너무 지금 쉬운 상황, 뒤집어지는 게 시간 문제인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두들겨 맞기 전에는 늘 바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재수없다고 얘기하고 공격하고 왔는데 상황이 만약에 제가 선거 하루 이틀 전이었다면 지더라도 이긴다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98일, 97일 남았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차이를 내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치면 뭐합니까? 치면 뭘 할 건데요. 저도 어떻게든 우리 당이 이기길 바랍니다. 우리 당이 이겨야지 뭐 제가 성물이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윤석열 쪽에서 나를 배척한다 하더라도 떡고물이라도 있는 겁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기회라도 한번 주어지는 겁니다. 또 야당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워딩도 바꿔야 됩니다. 그보다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고 지금 지고 있다. 앞으로는 더 질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사람을 바라보는, 동지를 바라보는 지금 그 캠프 내에서도 선대위원회도 윤석열 대표로 뒤덮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동안 힘도 못 쓰던 사람들이 다 당 나갔다 오고 이랬던 사람들, 비주류로 있던 사람들, 공천 못 받아가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이번에 선거 이겨가 겨우 들어와서 이 비주류 취급받으면서 배신자 취급받으면서 놀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걸 바라보고 혹시 정말 제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지지층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강하게 윤석열 후보나 선대위 쪽에 요구하셔야 됩니다. 지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참 어려운 얘기를 드렸지만 이 얘기를 지금 하지 못하면 시기가 더 이상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데드크로스가 되고 나면 제 얘기도 약발이 다 됐다. 이게 마치 단일화 때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단일화하면 이기고 단일화 못하면 진다고 했죠. 근데 그 상황을 놓치고 나니 그다음부터는 백날 떠들어도 안 되듯이 그래서 지금 타이밍인데 지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 어려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